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추론 통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론 통계라고 하는 것은 점 추정과 정률, 그리고 편향, 우도함수, 그리고 구간 추정, 신뢰 구간, 가설 검증, 기강력 등이 있습니다. 자, 통계적 추론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출제 빈도는 한 중간 정도 기록하고 있고요. 자, 통계적 추론이라고 하는 것은 통계학적으로 어떤 현상을 추론, 자, 그래서 statistical, 통계적으로, 자, 머신러닝과 같은 방법이 아니라 통계적으로 어떤 예측을 하거나 분류를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모집단에 대한 어떤 미지의 양상을 알기 위해서 통계학을 이용해서 추측하는 과정을 지칭합니다. 그래서 통계학의 한 부분이겠죠. 자, 그래서 통계적 추론은 추정과 가설 검증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추정은 뭐죠? 자, 표본을 통해서 모집단의 특성이 어떠한가에 대한 추측하는 과정입니다. 추정이죠. 그래서 표본을 통하고 모집단의 특성을 분석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표본 평균 계산을 통해서 모집단 평균을 추측하거나 모집단 평균에 대한 95% 신뢰 구간의 계산 과정을 나타내는 거죠. 자, 우리가 추론 통계학이라고 하면 데이터의 요약으로부터 논리적인 결론을 끌어내는 걸 얘기하고요. 자, 기술 통계학은 저번에도 항상 말씀을 드렸지만, 자, 기술 통계학은 뭐죠? 우리가 뭐 중위수나 그리고 평균 그리고 4분위수 수와 같이 어떠한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추측하기 전에 사용하는 통계적인 기본 그런 그 수치를 얘기하는 거죠. 계산되는 그런 지표들을 나타내는 게 바로 기술 통계학입니다. 그래서 전체 자료를 간단하게 이제 표나 그림 등을 이용해서 정리할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이런 방법을 이용할 수도 있죠. 자, 판다스 같은 경우에는 describe라는 거를 그죠? 사용하시면 되겠죠. 자, 가설을 검증한다는 거 어떤 가설을 세워놓고 그 가설이 맞는지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집단의 실제 값이 얼마나 되는가 하는 주장과 관련해서 표본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이용해서 가설이 올바른지 그렇지 않은지 판정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가설 검증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가지고 있는 정보를 이용해서 올바른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하는 거죠. 자, 포인트 이스티메이트. 자, 평가를 하는데 점 대 점으로 한다. 점 추정. 자, 이 점 추정이라서 점이라는 게 포인트인데요. 이 포인트의 개념은 모평균이나 표준 편차 같은 추정치, 어떤 추정치와 같은 value, 그런 어떤 특정 지표, 이런 지표들을 이용해서 통계량으로 추정하는 것을 점 추정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 추정량의 선택을 기준에 되는 것은 불편성이 있는데요. 자, 불편성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걸 불편성이라고 하냐면 어떤 기대값이 모수의 실제값과 같을 때, 자,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추정량은 불편성을 가진다라고 합니다. 자, 불편 추정량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모집단, 그 대상이 되는 모집단이죠. 그 전체 알고자 하는 그리고 수집한 그런 데이터들, 집단의 모수 추정에서 추정량의 기대값이 모수와 같을 때를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제 추정량 중에서 최소의 분산을 가지는 추정량이 가장 효율적일 때, 자, 그래서 세타 1과 세타 2 둘 다 불편 추정량이라 하더라도 분산, 세타 1에 대한 분산이 세타 2보다 작으면 세타 1이 세타 2보다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두 개의 점 추정을 보시면 세타 1은 세타 2보다 유효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분산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분산이 작다라고 하는 것은 편차가 작다라는 거죠. 자, 분산이라는 건 뭐예요? 어떤 게 흩어져 있는 정도죠. 자, 그래서 흩어져 있는 게 작으면 당연히 편차도 작다는 거죠. 자, 분산과 편차는 그 계산 과정에서 같이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한쪽이 작은데 커지거나 그런 영향은 없죠.
자, 그리고 평균으로 집중된다라고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추정량의 분산은 작은 것이 더 유효한. 일단은 이제 데이터가 이제 그 분산이 작으면 그만큼 어떤 특성을 가지고 모여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더 유리하고 유효한 거죠. 최소 분산 불편 추정량. 말이 어렵는데요. 자, 모든 불편 추정량 중에서 가장 작은 분산을 가지는 추정량. 그래서 가장 작다, 작은 분산. 그러면 최소 분산 불편 추정량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자, 컨시스턴시라는 일치성을 가져야 되는데요. 자, 표본의 크기가 증가할수록 좋은 추정값을 계산을 하는데 표본의 크기가 커지면 어떻게 해요? 커지면 커질수록 추정량이 모수에 근접하게 되는 특성을 나타내는 것을 바로 일치성이라고 합니다. 자, 충분성, sufficiency는 자, 충분성이라는 게 뭘까요? 뭔가 충분하게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추정량이 모수에 대해서 가장 많은 정보, 충분한 거죠. 그때 추정량은 충분 추정량이 되겠고, 자, 기대값을 나타내는 두 추정량의 선택 기준인 불편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비교해 보면,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4분의 1 x1, 자, 하나, 둘, 셋, 넷, 전부 다 4분의 1이고요. x1, x2, x3, x4에 대해서 각각 4분의 1의 확률로 계산을 했을 때 세타1이고, 세타2는 똑같이 계산이 되겠죠? 자, 그래서 둘 다 불편 추정량이 된다는 거예요. 그냥 분산을 비교해 보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자, 분산 같은 거는 16분의 1이죠. 그래서 세타1은 하나, 둘, 셋, 4개, 얘는 하나, 둘, 3개. 그래서 실제 계산을 해보면 자, 여기는 16분의 1씩 다 똑같지만은 얘는 16분의 1, 4분의 1, 16분의 1. 자, 다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효율적이라고, 자, 오른쪽에는 분산값이 더 크죠. 그래서 더 효율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점 추정량 같은 경우에는 모집 단위 특성을 단일값으로, 자, 단일값. 여기서 포인트는 단일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점 추정량은 모집 단위에서 추출한 표본 공간의 함수고요. 그래서 세타 햇을 모수 세타에 대한 점 추정량이라 하면, 자, 이런 공식이 성립이 되겠죠. 자, 그래서 세타가 2x, 이 모수가 평균이라고 하면 추정량은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 이건 뭐예요? x1부터 x-1까지 다 더해서 xn. 자, 더하는 거죠. 자, x1에 대한 시그마 i는 1부터 n의 n분의 1. 자, 이거 추정량이 되는 거죠. 그 대표적인 점 추정량, 표본 평균, 표본 분산. 그래서 단일값으로는 중앙값 등을 사용하기도 하고, 자, 모수가 어떤 거에 따라서 추정량이 정의가 되고, 그리고 이제 어떤 그 특성을 가지는지 비교를 해보시면, 자, 모평균에 대한 점 추정을 할 때가 있고요. 모 분산에 대한 점 추정, 그리고 모 비율에 대한 점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모평균에 대한 점 추정을 할 때는 추정량은 표본 집단의, 자, 그냥 뭐예요? 그냥 추정이죠. 요 수식이죠. 그대로. 그죠? 자, 분산은 어떻게 됐어요? 분산은 서로 이제 그 데이터들의 떨어짐 정도, 어떻게 보면 이제 편차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 그런 것들을 제곱을 해서 합을 구한 다음에 나눠주는 거죠. 제곱을 하는 이유는 마이너스, 그죠? 마이너스가 나와서 계산을 할 때 마이너스가 나오면 어떻게 돼요? 오차가 이제 분산이 커져야 되는데 작아지거나 계산이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제곱을 하는 거고, 이 제곱한 값이 너무 크면 나중에는 제곱근을 이용을 해서 값을 좀 더 작게 표현해 볼 수도 있겠죠. 자, 이번엔 모 비율에 대한 점 추정은, 자, P의 햇은 X를 N개의 개수로 나누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 X는 성공으로 나타나는 개체수를 얘기하고 N은 표본의 개체수를 나타내죠. 그래서 표준 오차는, 자, 이렇게 루트를 씌워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적율 방법, 모멘트 메소드. 자, 모멘트 움직임이라는 거고, 자, 요런 방법은 정률이라고 하는 거는, 자, 양수 n에 대해서 확률 변수 x의 n승의 기대값이 2의 x의 n승을 확률 변수 x의 원점에 대한 정률이라고 하면, 자, 이산 확률 변수와 연속 확률 변수를 다 합친, 자, 이산 변수일 때는
합을 구하고요. 연속 변수일 때는 인티그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이렇게 표현을 해주게 되는 거죠. 자, 표본 평균 유형한 모수의 점 추정 시 정률에 의해서는 어떠한 방법이 있냐면 확률 밀도 함수의 f가 모집단으로부터 n개의 표본을 가졌다라고 하면 자, 원점에 대한 k차 적용 정률은 자, 아래와 같습니다. 그래서 1차 정률은 x의 기대값 확률 변수의 평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정률이라는 개념만 좀 잘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은데요. 확률 분포의 특징을 설명하는 역할을 합니다. 확률 분포의 특징. 그죠? 자, 그리고 또한 정률은 n개의 표본으로부터 xk승에 대한 기대값이에요. 그래서 수식은 mk는 자, x의 k죠. i의 k. 그러면 자, 이런 애들을 전부 다 더해서 n승으로 n개로 나눠준 거죠. 자, 그래서 수식을 보시면 그래서 m개의 모수가 있으면 n개의 표본으로부터 m개의 정률을 이용해서 모수의 추정값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따라서 2의 x는 m1 그리고 2의 x제곱은 m2라고 했을 때 이런 형태의 모양이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정률 생성 함수 같은 경우 이산형이면 자, x는 이상형 확률 질량 함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fx와 공간 s 자, 그러면 mt는 2의 2tx승은 자, 어떻게 되겠어요? 자, 여기서 그러면 자, 2의 tx, 2의 tx, 2는 저 뭐야? 시그마 2x가 x는 s의 그 원소일 때, 그죠? 그래서 이런 애들을 전부 다 더해가지고 2tx에 이제 fx를 전부 계산하면서 다 더해주는 거죠. 자, 이때 m에 m 다시는 자, 요렇게 구성이 되고요. 그리고 저 요거를 이제 두 번 하면 이 앞에 x의 제곱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자, m 프라임 제로는 x의 2의 tx의 fx고요. 자, 이것은 결국은 x의 fx가 되고 2x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더블 프라임 같은 경우에는 아까 x제곱의 2tx잖아요. 그러면 이 위에 있는 수식을 보시면 이런 관계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뮤는 2의 x의 m 프라임 제로가 되고 그리고 세타 제곱은 2의 x제곱 마이너스 2의 x를 제곱승한 거가 되는 거죠. 자, 포화성 분포의 경우에는 정률에 의한 평균과 분산을 구할 수가 있는데 자, 포화성 분포의 질량 함수는 이제 아래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화성 분포의 정률 함수는 이렇게 된다는 거죠. 2의 tx의 fx를 다 합을 구한 거죠. 결국은 exp 해가지고 이런 수식으로 나오는 거죠. 정률 함수라는 거죠. 자, 여기서 m't는 입실론 익스프레션 t하고 입실론 2의 t 마이너스 1승이죠. 자, 그리고 m'0 같은 경우는 위에 수식 공식에 의해서 똑같이 대입하면 자, 아래와 같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뮤는 평균은 이렇게 되고 표준 편차는 이러한 수식을 따르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편향이라고 하는 거는 자, 편향이라고 하는 건 뭐죠? 기대하는 추정량과 모수의 차이를 이제 편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표본에서 얻어낸 추정량은 모수에 가까울수록 좋겠죠? 자, 그래서 편향은 바이어스라고 하는데 임의의 추정량 편향을 이제 B라고 하면 자, 이런 수식이 성립이 되고요. 그리고 편향이 0이 되는 상황을 추정량 그 세타 해시를 이제 불편 추정량이라고 하고요. 참고로 표본 평균은 불편 추정량이나 표본 분산은 불편 추정량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평균 제곱 오차 mean squared error를 한번 보시면 자, 이거는 머신러닝에서도 이제 자주 쓰이는 그런 그 오차 기법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자, 여기서 이 부분을 집중해서 한번 보시면 오차인데 제곱을 해서 평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얘는 실제 값에다가, 그죠? 평균이잖아요, 평균. 그리고 실제 값과 어떤 예측한 값의 평균이죠. 근데 제곱을 했어요. 제곱한 거에 평균이죠, 평균. 그리고 n분의 1.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근데 좀 어렵게 얘기를 했죠. 점 추정량, 그리고 모수. 그래서 에러는 바로 이거. 여기, 현재, 실제 값과 예측한 값. 자, 그러면 평균 제곱 오차는 에러를 제곱차. 어쨌든 간에 뭔가 에러나 로스, 또는 로스라고도 하는데, 자, 요거의 제곱을 한 거의 기대값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자, 평균 제곱 오차는 정확도에 대한 척도로 많이 쓰이는 정확도. 정확도는 뭐예요? 뭐 실제 0, 1, 0, 1, 1, 0이면 자, 요거를 예측한 게 0이다, 1이다, 0이다, 0이다, 1이다, 0이다 했을 때 두 개의 차이 얼마나 많이 맞춰 있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정확도에 대한 척도로 많이 사용하는 게 평균 제곱 오차입니다. 자, 그리고 최대 우도 점 추정이라는 게 있는데요. 자, 우도 함수라는 게 있습니다. 자, 우도 함수 같은 경우는 어떤 이제 그 별량들이 있을 때 결합 확률 밀도 함수를 모수에 대해서 이 모수에 대한 함수로 이제 바라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우도 함수로 이제 정의를 하면 L 해가지고 x1, x2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자, 그래서 확률 변수가 서로 독립. 자, 여기 독립이라는 게 중요하죠. 그 서로 상관관계가 있으면 안 되겠죠. 그 독립이면 우도 함수는 자, 아래와 같은 요런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우도 함수입니다. 자, 그래서 요 모양 나왔다. 그럼 뭐예요? 우도 함수라는 거죠. 자, 최대 우도 함수라는 게 뭐예요? 이 우도 함수 중에서 확률이 가장 높은 최대 우도를 확보하는 게 바로 최대 우도 최대 우도 추정이 되는 거죠. 따라서 표본을 얻을 확률이 가장 높은 최대 우도를 가지고 주어진 관찰 값을 가장 설명해주는 요 세타의 추정량으로 해서 이것을 최대 우도라고 하고요. 확률 표본의 우도 함수를 최대로 하는 세타잇이라고 할 때 요 세타잇을 모수 세타의 최대 우도 추정량이라고 합니다. 자, 내용이 좀 어렵죠? 그래서 요거는 자,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그리고 수식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자, 일반적인 최대 우도 추정법을 준용해서 이제 미분이 나오죠, 미분. 미분을 통해서 극대값을 찾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로그 우도 함수라는 게 존재하고요. 그리고 모수. 자, 이 모수를 구하는 거를 최대 우조 추정량이라고 하고, 자, 이걸 베르노이 실행으로 얻어서 관측치라고 하면 성공 확률과 실패 확률의 질량 함수는 자,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식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따라서 우도 함수는 아래와 같은 수식으로 정리가 되고요. 그래서 최대 우조 추정치 p햇은 우도 함수를 최대화함으로 해서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과정들을 거치면 나오는 수식들이 있는데 그 수식을 잘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양변에 이제 로그를 취합니다. 데이터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로그를 취하는데 로그를 취하는 이유는 되게 다양해요. 우리가 수학적에서 계산을 좀 더 유연하게 할 수도 있고 수학적으로 그리고 시각적으로 봤을 때 로그를 취하게 되면 스케일 같은 게 이제 크기가 데이터가 작아져서 우리가 이제 그 원래 모양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떤 특정한 패턴을 지니는 그런 모양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로그를 취하게 되는 이유가 그거죠. 자, 그리고 미분도 하게 되는 거죠. 미분이라는 건 뭐죠? 어떤 변화량, 그죠? 그래서 뭐 아니, 이렇게 있네. 델타 x. 자, 그죠? x가 변할 때 전체 값이 얼마 정도 변하냐.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미분을 얘기를 하면 머신러닝에서 이제 기울기를 이제 얘기를 할 건데, 자, 여기서는 통계적이기 때문에 이제 미분에 대한 경우는 이제 진짜 이제 미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학적으로.
자, 그래서 위의 식을 0이 되게 하는 값, 그러니까 미분값이 0이죠. 그게 이제 최대 우도 추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양변에 이제 로그를 취한 요 값은 작아지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이제 데이터가 이제 줄어들게 되고요. 자, 그래서 정리하면 pn-px는 x-np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p의 햇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미분 성질에 의해서 함수 l은 자, l'은 어떻게 돼요? 0보다 작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dln에서 로그 해가지고 l 요 함수는 0이라는 요 수식을 만족하는 여기서 요 수식에서 최대값을 가지게 되겠고, 그리고 x로 시작하는 요 시리즈의 질량 확률 질량 함수는 자, 함수가 수식이 이렇게 되죠. 그리고 포화송 분포를 띠게 되고, 그리고 임의의 표본이 되겠고요. 그리고 최대 우도 추정법에 의해서 모수 입실론을 추정을 하면 우도 함수는 아래와 같은 이런 형태를 보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모양이 나오면 우도와 관련된 그런 수식이고 그런 과정을 유도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로그 우도 함수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미분을 하면 자, 그래서 입실론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어떻게 됐어요? 미분을 하면 입실론의 변화량 델타 입실론의 델타 해서 이 함수를 보시면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죠? 정리하면 자, 그래서 결국은 최대 우도를 이제 구하는 함수는 자, 이런 수식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결국은 이제 자, 우리가 이제 과정이 복잡해졌는데 결국은 표본 평균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구간 추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점 추정이라고 하는 거는 모수를 하나의 값으로 추정해 주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구간 추정 또는 실내 구간을 방법을 하면 어떤 부분을 해결할 수 있냐면 표본으로부터 계산된 추정값이 목표값을 정확하게 추정한다고 주장할 수 없는데 그거를 구간 측정과 실내 구간. 자, 그럼 구간 측정과 실내 구간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죠. 자, 구간 추정은 뭐죠? 점 추정에 오차의 개념을 도입한 거예요. 오차를 개입하는 거죠. 그래서 확률 변수 구간을 어떤 신뢰성 아래로 추정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 모수가 있다고 예상되는 확률을 기반으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화가 있는데요. 자, 일반화, 그리고 신뢰 수준 또는 유의 수준. 자, 일반화는 상향값과 하향값을 가지면 이 구간과 상향과 하향이 나타내고, 구간의 크기는 그 상향에서 하향을 빼면, 그죠? 구간의 상향 빼면 요게 이제 구간이 되겠죠. 자, 그래서 구간의 크기가 점점 작아질수록, 그죠? 작아질수록 실제 모수를 좀 더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신뢰 구간과 유의 수준. 자, 신뢰 구간. 어떤 구간을 측정할 때 추정한 구간에서 모수가 들어갈 확률, 즉 확률 구간에 대해서 신뢰 수준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알파를 유의 수준이라고 합니다. 자, 신뢰 수준을 측정할 때 사용되는 이 알파 값, 그죠? 이 알파 값을 유의 수준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의 수준이 높고 낮음에 따라서 당연히 신뢰 수준도 영향을 받겠죠. 따라서 신뢰 수준과 유의 수준은 상관관계에 있는 거죠. 자, 신뢰 구간의 의미는 아래와 같습니다. 자, 보통 신뢰 구간은 통계적 추정에서 사용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표본 데이터를 기반으로 모집단의 모수를 추정할 때 사용하는 게 바로 신뢰 구간이 되겠죠. 자, 그래서 신뢰 구간은 모수 추정치 주변의 구간을 형성하는 건데, 자, 요 내용을 한번 볼게요. 모집단에서 추출한 여러 표본들로부터 구간 신뢰 구간 중 95%의 구간은 실제 모집단의 모수를 포함하고요. 자, 그래서 해당 신뢰 구간이 95%의 신뢰도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모집단의 구간을 추정할 때는 분산을 알고 있을 때는 자, 수식을 적용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모집단의 모분산을
그리고 모집단에서 얻는 크기가 n인 확률 포분표 x의 표준 분포 평균을 x 대시라고 할 때 그 모평균 U의 신뢰 구간은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Z는 오른쪽 면적이 A분의 알파인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는 거고요. 그래서 신뢰 구간이 90%다, 95, 99. 자 그러면 이 신뢰 구간은 보통 이제 정규 분포 형태에서 자, 요 구간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유의 수준. 자, 그 신뢰 구간이 90%라고 하면 자, 요런 수식이 되겠죠. 그죠? 95%. 그럼 마이너스 196 그리고 99는 마이너스 2576. 자, 그러면 자, 어느 고등학교 3학년의 학생들의 평균 수면 시간을 조사한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100명을 조사해가지고 6시간 이제 표준이고 표준 편차가 1시간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표준 편차는 이 제곱이 이제 1시간이고 그 평균이 6시간. 자, 그러면 요 수식을 이용을 하면 오른쪽 면적이 a분의 알파인 표준 정균포를 따른 z값이 이제 95%가 된다고. 자, 그래서 신뢰 수준일 그 95%의 신뢰 수준일 때 여기 그 z는 얼마나 했어요? 마이너스 1.960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수식을 구하면 아래와 같은 계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모집단의 분산을 아는 경우와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자, 모르면은, 이제 그거를 이제 대처할 방법을 찾거나, 아니면 수식이나 어떤 계산식으로, 찾아야겠죠. 그래서 모집단의 평균을 추정할 때는 표준 편차를 알고 있는 것으로 가정했죠. 그런데 평균을 모르면서 표준 편차를 알고 있는 경우는 매우 드물겠죠. 자, 그런데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모를 때, 불편 추정량 S를 가지고 해야 되겠죠. 즉, 표준 편차를 대신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표변의 크기가 작고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모르기 때문에 표변 통계량은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고 자유도를 따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T 분포를 사용해요. 자, 그럼 T 분포. 자, T 분포는 그럼 정리하면 뭐예요? 표준 분산을 모른다. 분산. 그죠? 자, 그래서 분산을 모르기 때문에 T 분포 그 자유도 T n-1인 자유도를 따른다는 거죠. 자, 그래서 T 분포를 하게 되면 90% 했을 때 신뢰 구간의 값이 좀 다르게 되죠. 그래서 요거는 요 수치는 외워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말해서 모집단의 분포가 정규 분포를 이룬다고 했을 때 표준 편차가 알려지지 않을 때는 T- 분포를 사용한다는 거죠. 자, 표준 편차가 알려지지 않았다. 자, 그럼 어느 초등학교 1학년 쭉 읽어보다가 신뢰 구간 얘기 나오고 표준 편차 얘기 나오고 자유도 나오고. 자, 그러면 목표값 계산해야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수식을 적용을 해서 계산을 하시면 혈압은 80파에서 105 사이에 있다고 나오게 되겠죠. 네, 플러스 마이너스 자 얼마였죠? 플러스 마이너스 8.32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모평균의 신뢰 구간을 정리를 하면 자 아래와 같습니다. 모집단의 분산을 아는 경우와 모집단의 분산을 모르는 경우, 그리고 모집단의 분산을 또 모르는 경우. 자, 다시 말씀드리면 모집단의 분산을 아는 경우와 그죠? 아는 경우와 자, 모르는 경우 두 개로 나누겠죠. 모르는 때는 표변의 크기가 작을 때와 클 때, 작을 때와 클 때의 계산이 조금 다르다는 거죠. 자, 따라서 모분산의 이제 신뢰 구간은 자, 아래와 같습니다. 그 모집단 X가 정규 분포를 따를 때 모집단으로부터 n개의 표본을 추출해서 표본 공간의 표본 분산을 S제곱이라고 하면 모분산의 세타 제곱에 대해서는 자, 아래와 같은 수식을 갖추게 되고요. 그래서 신뢰 구간은 자, 이와 같은 모습이 되겠죠. 그래서 위 두 개의 수식을 정리를 하면
자, 아래와 같은 실내 구간이 형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 예제를 보시면, 자, 그래서 이제 그 통계 같은 경우 이제 예제를 잘 봐야 되는데, 제약회사 개발한 뭐 진통제의 지속 시간에 대한. 자, 그러면 평균 나왔죠? 그리고 분산 나왔죠? 그리고 실내 구간 나왔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자, 아래 같은 수식을 적용해 줘야겠죠? 그래서, n이 30이고, 표본 분산이 s제곱이 2.5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분산, 지속. 그죠? 표본 분산이죠. 그럼 모분산에 대해서 이런 수식을 보시고 자유도까지 같이 결합을 하면 아래와 같은 계산 방식이 나오고, 그리고 모비율의 실내 구간도 한번 살펴보시면 모집담과 이항 분포, 그리고 표본 집단의 비율, 그리고 이게 n이 충분히 크면 근사적으로 n의 뮤 세타 제곱 해서 이런 수식이 나올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n은 0,1. 그래서 결국은 1-알파 퍼센트의 실내 구간은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불량률 추정할 때 그래서 실내 구간 많이 사용하고요. 그리고 실내 구간의 표본 크기를 결정할 때는 자, 실내 구간에 대해 100%에 대해 실내 구간은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허용 오차 범위는 이제 D라고 했을 때 허용 오차 범위 D에 대해서 요 수식을 N에 대해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자, 그리고 모비율에 의한 실내 구간을 이용한 표본의 크기는 다시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고요. 따라서 최종적으로는 n은 4분의 1의 z의 2분의 알파 곱하기 d분의 1의 제곱승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요 예제도 한번 보시고, 그죠? 그 여기서 보시면은 문제를 풀 때, 자, 95% 추정 오차 1개, 그리고 5% 4개에 대한 표본의 크기. 자, 표본 크기 나왔고요. 추정 오차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실내 구간 표본에 대한 크기를 결정하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더 이제 모르는 거 있으면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보시고 공부하시고 반복 학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